이번 시간에는 3, 4공화국의 교육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교육개혁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 평준화 도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업적이 산업화 아니었습니까? 산업화 수요에 요구되는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 이런 것이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 다 다룰 수는 없어서요. 이번 시간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이 발표됐었죠. 그것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나서 1959년에 96%에 달했습니다. 상당한 교육의 발전이죠. 그런데 이제 6년제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 상급 학교를 가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학생들을 수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에는 중학교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대한 입시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가열된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재수생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경제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도 사교육이라든지 입시 지원 문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에 의해서요.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입시제도에 대한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거를 이른바 7.15 입시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혁 방안에는 5가지 목표가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한다. 둘째, 국민학교의 입시 준비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과열된 과외 공부를 해소한다. 넷째, 극단적인 학교차를 해소한다. 다섯째, 입시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당시 중학교가 전국적으로 아주 소수만 있었기 때문에 입시 가열이 치열했고 또 서열화돼 있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 사당 오락이라는 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중학교 교육을 대부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무시험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969년에 중학교 입학시험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군을 설치하고요. 학군이죠. 그 다음에 추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게 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요. 인류 공사립 중학교 14개를 연차적으로 폐교하고 그 시설은 고등학교로 이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969년에 처음에는 서울특별시만 적용이 됐고요. 1970년대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등으로 확대됐고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중학교 무시험제, 그러니까 추천제에 의한 거는요, 중학교 평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고교 평준화 시간, 교육사회학 시간에 고교 평준화 시간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평준화는 학력을 평준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크게 교육 조건을 평준화한다는 거죠. 우리는 교육 조건에서 크게 3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교사의 질입니다. 교육 재정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산정되는 게 전국이 같으니까 교육 재정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면 되고요. 교육 과정도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지역 특색이 있는 교육 과정 조금 첨가하고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사의 질은 그 당시에 5년에 한 번씩 공립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해소했습니다. 교사를 순환근무를 시키다 보면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일은 없겠죠. 중학교 무시험제의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초등학교 교육, 그러니까 국민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거죠. 학생들의 입시 지옥에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학교 간의 격차가 또 해소가 되고요. 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기회의 확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열화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추첨으로 일하니까 학교가 무슨 서열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많은 학생들이 입시에 대해서 입시 부담에서 초등학생들이 이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균형적인 성장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성공적이고 나중에 평가해 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 있어서요 좀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중학교 전면 학생들을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사립학교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요. 근거리 배정에다. 그리고 교원의 격차를 이제 해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교원의 차이를 극복하는 건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순환공부를 시키면 되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많이 세우는 것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죠. 종합하면은요 시대적 과제가 중학교 무시험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정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가 무시험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3년이 되면은 고등학교를 가야 될 시기가 오죠. 정부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이 많은 학생들의 그 교육적 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그러한 수요들, 요구들, 이러한 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도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지역별로 정말 소수만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도 뭐 딱 서열화돼서 경기고등학교가 있고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뭐 이런 순으로 도심에 몰려 있었고 이렇게 지역별로 서열화된 고등학교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많은 중학교 졸업자들을 수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고등학교도 평준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학교가 고교 입시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전한 발육이나 발달을 져야 한다. 그렇죠.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또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입시의 그 입시 과열로 인해서 공부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서열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딱딱 정해져 있었죠. 서울에서는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 경북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입 배경은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수용해야 하고 서열화된 학교를 더 평준화시켜야 되고 또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고교 입시에 대한 사교육부 증가,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해야 하고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서울에서 실시하고 서울도 전면 실시가 아니라 공동학군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식 그것이 광역시로 확대가 되고요. 나중에는 신도시 그 다음에 지방 소도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사회와 고교 평준화 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 역시도요, 그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교육 기회가 확대된 겁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거고요. 학교 간 격차가 해소됐습니다. 요즘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가 생기기 이전까지 평준화 시절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 의미가 없어졌죠. 그것이 곧 고교 서열화에 완합니다. 중학교 교육이 많은 부분 정상화됐고요. 또 사교육 확대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금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일반고는 평준화 정책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 정책에서 가장 지속이 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양성이나 자율성의 제한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학교 선택권의 문제가 있고 또 특히 그 학군 간의 그 격차거나 비평준화 시절에는 학교 간 격차였다면 고교 평준화 시절에는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거죠. 고교 평준화 정책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기회 확대뿐만이 아니라 교육평등 또 그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3.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정부의 중학교 무시험제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산업화,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또 전문대학의 육성이라든지 또 일반고와 실업고의 그 역할 구분
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역할 구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죠. 또 하나는 또 새마을 운동, 또 그런 지방 농촌 또 활성화, 농촌 경제 활성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다루기에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교육계 확대에 관련된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 평준화 정책 그냥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